최초의 과학소설은 1818년 메리 쉘리 작가가 쓴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의 불꽃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우죠. 사체들을 모아서 짜집기해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고 번개를 통한 전기 자극으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크리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이었죠. 우동이즘. 당시 서구 문명은 산업화에 접어들던 시기였고 해부학을 비롯한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전한 의학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신경과 근육을 연결해야 했고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 여기에 맞게 피부 조직들을 결합을 해야 했을 것이고요. 특히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시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일은 면역 거부 반응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이 모든 것을 고려했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야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순간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F 작가가 해야 할 일은 당대의 과학 기술에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그 전통은 1818년 메리 셸리 작가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냉전 시대에는 히틀러의 유전자 복제나 미래 첨단 무기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등의 이야기가 유행했습니다. 외계인의 침략이나 우주 전쟁 이야기들이 유행했던 것은 우리 커뮤니티가 아닌 것을 악으로 규정했어야 했고 없애야 한다는 프로파간다와 같은 내용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다가 전쟁의 그림자는 차차 지워졌고 SF는 이제 현실 과학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주 SF 콘텐츠들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것은 인터스텔라였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1818년의 SF에서는 생명공학, 생명의 창조가 키워드로 사용됐고 냉전 시대에는 첨단 무기가 키워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의 SF는 상대성 이론이 키워드로 사용이 됐습니다. 속도와 질량의 힘이 상대적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과학 이론을 영화적 재미로 사용했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압권에 해당하는 과학 키워드는 기조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조력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해서 달이 지구를 당겨서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힘을 말하는데 블랙홀의 엄청난 질량으로부터 만들어진 중력이 당기는 기조력, 밀러 행성에서는 그 기조력으로 인해서 수천 미터에 달하는 해일이 발생하죠. 저는 이거는 진짜 영화적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도 기조력이 발생되는 건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기조력이 발생할 정도면 행성은 이미 잡아당겨지는 마찰열 때문에 끌어넘치고 있어야 하고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거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과학적 오류가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관객들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관객들은 재밌는 것을 보기 위해서 SF를 찾는 것이지 과학 공부를 하려고 SF를 찾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스텔라처럼 아주 하드한 과학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소프트한 과학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대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과학 소재 장르 문학 단편 소설 공모전, 여기 당선작들로 묶인 우아한 우주인의 단편작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자면 안드로이드 여성의 1인칭 시점에서 쓰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TM 렉이 끝나지 않는 일이었는데 주인이 만지는 설정에 의해서 다양한 감정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을 1인칭 시점으로 묘사한 묘한 매력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2021년 SF는 점점 현실을 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용자들이 혐오 키워드를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바람에 서비스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예전 SF에서 말하던 로봇 법이나 인공지능 인권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이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SF는 이야기가 태어난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부터 지금까지 SF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국내 SF 트렌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과학소설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작들을 엮어 만든 단편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공모작이 아까 설명드렸던 우아한 우주인 단편선이었고요. 2019년에는 튜링의 생각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학소설 공모전은 올해에도 열리거든요. 마감 기한은 8월 20일이고요. 물량은 원고지 100매에서 200매 정도, 글자 수로 치자면 아마 한 7만자에서 14만자 정도가 될 겁니다. 우동이즘 채널에 웹소설, 웹툰 작가, 지망생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늘 단편으로 연습 시작해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모전이 벌써 8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통 있는 공모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약간 SF 불모지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공모전이 SF를 꿈꾸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매년 당선된 작품들이 출판되거나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연재되는 등 다양한 사업화도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잘 만들어진 SF와 그렇지 않은 S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적 원리가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는가, 실제 가능한 것인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는 오류가 있어도 좋아요. 단 과학이론 자체가 없는 것이거나 거짓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상대성 이론을 사용했지만 이론적 오류가 많았죠. 하지만 실제 이론인 상대성 이론을 사용했고 재밌게 활용했기에 명작 SF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옛것이 되어버린, 그때는 과학이라 믿었었던 4원소설 이런 걸 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SF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판타지라 불리겠죠. 판타지와 SF의 가장 큰 차이는 설명 가능한 이론인가 아닌가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SF는 사양 산업으로 불리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 문학적 입지가 약했고 만화나 영화에서도 기술력 부족, 인력 부족, 한물가 트렌드 이런 취급을 받기도 했죠. 현실 도피적이고 공상과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성장 속도를 가진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공상과학으로 여기던 미래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 SF는 더 이상 공상의 영역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이론을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현하는 SF. 어쩌면 앞으로 창작자들에게 SF는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예술가는 2018년에 메리 셸리가 넘겨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바통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시겠습니까? 상상력은 종종 우리를 과거에는 결코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하지만 상상력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칼 세이건.